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 김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메트릭스 심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심플리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력전자 회로에 특화되어 있는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스파이스 계열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고 훨씬 더 빠른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시뮬레이터입니다. 우선 심플리스의 컨셉을 보자면요, All Time Domain, All the Time입니다. 심플리스는 스위칭 회로 시스템을 위하여 만들어진 전용 시뮬레이터로서 스위칭 회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심플리스는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플리스는 기존의 스파이스처럼 DC 동작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전원 회로가 DC 동작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 회로는 설계에 페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플리스는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의 별도 AC 모델 개념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자들은 실험실에서 전원 장치를 사용할 때 AC 모델을 사용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여 심플리스는 AC 모델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심플리스 컨셉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피스 와이즈 리니어 시뮬레이터라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그 비선형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회로를 해석할 경우에 많은 CPU의 부하를 걸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형의 모델로서 개선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이 피스 와이즈 리니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줄여서 PWL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 심플리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목적에 그 부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PWL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몇 개의 세그먼트가 주어졌을 때 실제의 그 리니어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뒷부분의 자료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PWL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정확성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심플리스 컨셉은요, 바로 POP라는 팝이라는 부분입니다. 팝이라는 것은 Periodic Operating Point로서 빠르게 과도 상태를 벗어나서 정상 상태로 동작하는 그러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엔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POP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도 해석보다는 정상 상태의 분석을 요점을 둬서 최적의 어떤 해석 환경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팝을 이용하게 되면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존 스파이스의 그 문제점들이 과도 해석 중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심플리스의 POP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도 구간을 빠르게 스킵을 할 수가 있고요, 과도 구간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심플리스의 그 과도 해석은 기존의 스파이스의 과도 해석보다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 스파이스보다 한 50배 이상 빠른 과도 해석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정상 상태의 해석은 기존 스파이스보다 500배의 빠른 속도로 해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것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시메트릭스와 심플리스입니다. 사실 이 심플리스라는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시메트릭스가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사실 이 심플리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시메트릭스라는 일반적인 스파이스 엔진 위에 올라가는 확장 개념입니다. 확장 모듈로서 탑재가 되어 있는 전용 엔진이고요. 이 시메트릭스라는 회사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심플리스는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 바로 시메트릭스 심플리스입니다. 물론 시메트릭스만 별도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시메트릭스를 구매하는 가격으로 심플리스까지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두 가지 시뮬레이터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메트릭스의 그 특징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스파이스 엔진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스파이스입니다. 경쟁 소프트웨어로는 P스파이스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P스파이스하고 똑같은 그런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스파이스보다도 속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베릴로그 A 그리고 베릴로그 HDL과의 코어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랭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코딩 부분을 스파이스 해석할 때 이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스텝과 몬테카를로 해석 시 CPU에서 제공하는 다중 코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리소스 코어가 4개라든지 16개라든지 이런 다중 코어를 이용해서 해석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동 소자의 기생 성분을 고려해서 수동 소자의 C에 있는 R 성분이라든지 L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심플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요, 기존 스파이스 대비 10배에서 50배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고속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POP 해석을 위한 빠른 정상 상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간 영역 모델로 진행 가능한 보드 플롯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의 옵션이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DVM이라는 옵션 모듈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배치 모드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입력 조건과 부하의 조건을 사전 설정해 놓으면 설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결과를 레포트 형식으로 엔지니어에게 보고를 해주는 이러한 옵션 모듈입니다. 회로 소자 내에 민감도, 센시티비티라든지 몬테카를로, 스트레스 분석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산출해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사 대비의 어떤 경쟁 툴과의 비교 자료를 잠시 보자면요, 굵직한 3가지의 시뮬레이터를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리스라는 지금 보여드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터 드라이브 해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PCM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스파이스라는 보편적인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이러한 도표를 보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넌리니어 스위칭 모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심플리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그 심플리스랑 경쟁되는 다양한 그 스파이스 프로그램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뮬레이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기능들, 그 다음에 계산 알고리즘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심플리스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시메트릭스의 기능을 제가 이제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표준 스파이스 3F5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 엔진은 알고 계시겠지만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전자회로 해석 엔진이죠. 이 엔진의 버전이 1, 2 그리고 현재 3F5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시메트릭스에서는 3F5 버전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해석 알고리즘과 옵션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 스파이스 대비 2에서 3배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컨버전스 오류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릴로그 코어 시뮬레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와 베릴로그 A, 베릴로그 HDL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회로를 해석할 경우에 이 베릴로그 코어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표에 보시면 시메트릭스가 갖고 있는 해석에 대한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 해석입니다. 트랜전트, 시간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AC, 주파수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DC 수입이 있습니다. DC 전압 영역을 해석할 수 있고요. 노이즈, 등가의
또는 실시간 노이즈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트랜스퍼 펑션, DC의 전달 이득 분석, 멀티스텝, 소자의 변경 파라미터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몬테칼로 해석은 오차, 공차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른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 제로 해석에서 극점과 0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체적인 시메트릭스의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제공되는 게 이제 심플리스입니다. 피스 와이즈 리니어 시뮬레이터 PWL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버클리 대학의 스파이스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해석 엔진을 쓰기 때문에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스파이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 주된 목적이 스위칭 동작이 많은 전력전자 분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회로의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 심플리스가 아주 획기적인 처리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위칭 속도라든지 또는 변환 오류가 많은 스파이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스파이스 해석에서 불가능한 클로즈드 루프 회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SMPS의 피드백되는 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루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스파이스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었는데 심플리스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VM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자의 어떤 스트레스 분석이라든지 민감도 해석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플리스가 갖고 있는 해석 범위는 딱 세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 트랜전트, 시간 영역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 시간 영역에 대한 해석이 PWL 엔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스파이스 엔진에 비교했을 때 최대 50배의 실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C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의 해석이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옵션 작업들 없이 보드 플롯 해석이라든지 클로즈드 루프 회로의 해석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OP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의 해석을 빠르게 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플리스 엔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커브를 그려놨는데요. 이 커브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커브가 일반적인 전압 전류에 대한 커브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그 비선형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선형의 그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선형 그 파형은 실제 회로를 해석할 때 엔진에게 많은 부하를 주게 됩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연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심플리스는 이것을 선형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세그먼트 또는 3세그먼트는 파란색이 되겠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4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의 개수를 부여를 해서 실제로 이 비선형의 특성 곡선을 상당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U가 연산할 때도요, 딱 세 가지 포인트의 연산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인해서 실제 스파이스 대비 동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장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례로 PWL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다이오드의 어떤 그 비선형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전압축이 되겠고요. Y축이 전류축입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의 어떤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순방향일 때를 보게 된다면요. 네, 초록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곡선 형태의 전압 전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전압 전류 특성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CPU가 해석할 때 모델의 파라미터를 분석해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모든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 연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플리스가 가지고 있는 엔진은요,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점만 가지고도 모델에 대한 특성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물론 초록색과 빨간색의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접하지 않는 부분, 삼각형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50에서 한 100% 정도로
실제 모델과 유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7.5A에서 15A의 구간은 실제 원래 초록색의 모델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실제 스파이스 모델에서도 실제 이 구간을 더 염두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 세그먼트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리스에서는 3 세그먼트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초록색의 기본적인 그 스파이스 모델에서 갖고 있는 파형이고요. 이 부분을 3 세그먼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 3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고요. 좀 더 2 세그먼트보다는 곡선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오차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FET라든지 모스펫의 PWM 모듈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드레인 전류와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을 비교를 했을 때 2 세그먼트로 실제로 진행을 하면 최대 전류의 30에서 한 100%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적으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메트릭스 심플리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지만 엔진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시메트릭스라는 심장과 또 하나는 심플리스라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로를 드로잉하는 회로도 에디팅 환경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로도 에디팅 환경에서 회로를 드로잉을 하고 이것을 시메트릭스로 해석을 할지 심플리스로 해석을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알튬 디자이너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시메트릭스와 심플리스의 엔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로도를 드로잉을 하실 때 시메트릭스와 심플리스에서 제공하는 스케매틱 캡처를 쓰실 수도 있지만 알튬에서 지원하는 알튬 디자이너의 회로도 환경에서 그대로 시메트릭스와 심플리스의 엔진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심플리스라는 회사는 실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플리스에서는 알튬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소프트웨어하고 다르게 이 알튬 디자이너하고는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요. 이것은 그 심플리스의 어떤 회로 환경인데요. 심플리스에서 제공하는 이 회로 환경이 멀티레벨의 계층 구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파이스 회로들은 서브 서킷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서브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브 서킷은 기존까지는 다 그 텍스트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회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좀 어려웠는데요. 시메트릭스 심플리스에서 제공하는 이 캡처는요 다단계의 계층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하위 회로가 보이고요. 이 하위 회로부터 상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각 블럭별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상위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있었던 그 블럭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낮게의 하위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모듈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모듈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인크립션 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한 어떤 서킷을 다른 디자이너 또는 외부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 전달을 할 때는 암호화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크립션하여 전달을 하게 되면 회로의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실제 동작 특성은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Spice와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로도를 호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스와 pSpice 간의 서킷을 그대로 가져와서 심플리스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pSpice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 라이브러리라든지 서브 서킷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심플리스에서 가져와서 라이브러리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스에서 제공하는 기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모델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스파이스 엔진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와서 탑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 스파이스 앱이 50배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저희가 그 알튬 디자이너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알튬이 갖고 있는 X 스파이스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회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알튠과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심플리스 똑같은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동작을 시켰을 때 알튠 디자이너에서는 시간이 2분 35초가 걸렸고요. 심플리스에서는 2초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일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처리 속도가 빠른 부분들은 바로 피스와이즈 리니어 기반의 엔진으로 인해서 고속 해석이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 레벨의 모델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캐패시터라는 콘덴서가 하나 있을 경우에 레벨 1일 경우에는 실제로 C라는 성분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벨 2로 하게 되면은 내부에 존재하는 등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ESR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가 저항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벨 3로 했을 경우에는 등가 저항뿐만 아니라 등가의 어떤 인덕턴스에 대한 값까지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것을 주파수 밴드로 로우 패스나 하이 패스로 비교했을 때 또 어떤 등가 회로, 그래서 레벨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회로들을 다시 드로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내가 레벨 2로 하겠다, 레벨 4로 하겠다를 셀렉션만 하면 자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FET의 그 모델을 레벨로 비교를 한 경우인데요. FE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내부의 어떤 등가 회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멀티 레벨을요. 그래서 뭐 캐패시터인데 게이트 드레인 간의 어떤 캐패시터 용량 값이다 했을 경우에는 레벨 0에 했을 경우에는 무시가 되지만 레벨 2에서는 그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멀티 레벨링을 하게 되면 해석할 때 걸리는 시간은 원래 레벨 0보다는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 그것을 비교한 타임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팝 어널리시스에서 모스펫을 레벨 0로 했을 때 5.1차에 1사의 어떤 해석 시간이 걸렸지만 모스펫 레벨 2로 했을 경우에는 19초 정도의 해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VM이라는 모듈입니다. DVM은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모듈의 줄임말입니다.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모듈은 실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플랜이라고 하면 배치 파일처럼 어떤 식의 그 시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최저의 어떤 상태를 준다든지 최악의 상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파형처럼 어떤 항목에서 패스가 나오고 어떤 항목에서 fail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된 포인트는 파란색의 패스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주고요. fail이라는 포인트는 빨간색의 fail이라는 문자로 해당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서는 해석 결과가 HTML 코드로 출력이 되어 있는 출력 보고서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화면상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네, DVM의 어떤 그 테스트 플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복잡한 수학 공식들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엑셀에서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입력된 기반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쉽게 출력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소자의 어떤 스트레스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각 소자의 어떤 전압이라든지 전류, 전력의 임계값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자의 어떤 밸류 값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몬테카를로 해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자가 가지는 그 오차, 허용 공차가 되겠죠. 이런 오차들을 부여를 해서 예측 가능한 마진의 분포를 그래프로 출력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설계한 회로가 얼마만큼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회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몬테카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엔진에 대한 신뢰도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심플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심플리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엔진이 과연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아한 궁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스파이스 계열의 소프트웨어들은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엔진을 쓰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된 엔진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플리스라는 소프트웨어는요, 물론 시메트릭스라는 스파이스 계열의 엔진도 있지만
별도의 어떤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믿을만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차트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스파이스 모델을 가지고 일반적인 스파이스 엔진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 파형이고요. 파란색은 심플리스 엔진으로 해석했을 때 결과 파형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파형이 실제 스파이스 엔진과의 거의 유사한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측 결과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은 아니고요. 인피니언 측에서 실제 석세스 스토리로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준 자료인데요. 인피니언에서 해석한 결과를 보자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바로 심플리스에서 해석한 결과 파형이고요.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실제 계측기에서 측정한 파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측기로 측정했을 때 동작 상태와 심플리스로 해석했을 때의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만큼 스파이스하고도 비교했을 때의 결과도 신뢰도가 충분히 있고요. 실제 제품과의 어떤 결과를 비교했을 때도 신뢰도는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실측 결과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그 회로를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심플리스로 되어 있는 파형이고요. 출력 파형.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에서 측정한 실제 그 제품을 가지고 계측기로 측정한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소스 간의 어떤 전압이라든지 드레인 소스 간의 어떤 전압, 그 다음에 드레인 커런트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실제 동작과 완벽히 똑같은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메트릭스 심플리스의 제품 구성은요. 시메트릭스 심플리스라는 하나의 제품 기본 베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프로 그리고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엘리트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DVM이라는 부분은요. 각 옵션으로 이 옵션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모듈에다가 어디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M 모듈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메트릭스 심플리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스파이스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KLU 매트릭 솔버를 제공하고 AC 보드 플롯 해석을 지원합니다. 기존 스파이스 앱이 50배의 고속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용도로서는 일반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로 해석 또는 SMPS 전원 회로 같은 것들을 회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프로인 경우에는요. 기존의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제품에다가 디지털 베릴로그 코어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정 소자로서 BSIM3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코어가 많은 경우에 최대 4개까지를 지원해서 그만큼 해석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프로인 경우에는 BSIM3를 이용해서 공정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어떤 아날로그를 해석할 때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메트릭스 심플리스 엘리트는요. 최상위 제품으로서요. 하위에 있던 모든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정 소자를 지원합니다. BSIM3 뿐만 아니라 BSIM4, PSP, NXP, SIMKit 이런 형태의 어떤 다양한 공정 소자를 지원하고요. 멀티코어 지원도 최대 16코어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의 어떤 노이즈 해석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 제품인 엘리트에 DVM까지를 붙였을 때는 실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서는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2비트 윈도우즈를 지원하는 버전과 64비트 윈도우즈를 지원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32비트 윈도우로는 윈도우즈 7, 비스타, XP, 2000 이러한 OS를 지원을 하고요. 64비트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즈 7, 비스타, XP 이런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는데 64비트용 소프트웨어가 좀 더 빠른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 자체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설치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바이너리 코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설치하실지는 사용자분께서 초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터그레텍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그래텍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그 평가판은요, 인트로 버전이라는 제한적인 버전입니다. 어떤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실제 부품 수가 제한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테스트해보는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무제한 버전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맥 어드레스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30일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